아빠가 들려주는 생활 잡일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내가 집착하는 그것 그리고 그 이유, 제가 집착하는 게 여러 개 있겠지만 특히 책을 쓰면서 항상 강조하고 늘 하는 그게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를 생각해 보니까 알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뭔지를. 먼저 제가 첫 번째 썼던 책, 정형외과 관련된 책은 아닌데 그 다음 책부터는 항상 이걸 했어요. 그 다음 책은 아예 제목 자체가 이것입니다. 뭐냐면 두 번째 책은 한눈에 쏙쏙 의학 통계 배우기거든요. 그래서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쉽겠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복잡해요, 머릿속이.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보여줄 수 있을까? 한눈에 봐야 내가 그 지도같이 한눈에 봐야 어디를 가면 어디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한눈에 쏙쏙 의학 통계 배우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눈에 쏙쏙 의학 통계 배우기 안에 보면 큰 지도가 있어요. 통계를 나타내는 지도가 있고 지도에 보면 5대양 6대조 있듯이 이제 통계법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 책뿐 아니라 그 다음 책들도 다 모두 한눈에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. 이번에 이제 곧 나올 책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 책에 보면 목차가 있는데요. 목차가 딱 한눈에 다 보입니다. 이게 길죠? 글자가 자잘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책 같으면 한 6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 들어갈 분량인데 저는 굳이 이거를 한눈에 다 보기 위해서 2페이지, 즉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. 그래서 일러 2개 있고 다양한 플랫들, 시간과 관련된 거, 그 지도와 관련된 그 데이터 시각화, 그다음에 이건 유전이나 인간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 시각화, 그 통계 주로 통계라고 하면 이제 아노바, 티테스트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거 관련된 데이터 시각화. 그리고 이제 이것은 데이터 시각화 중에서 특별히 발표하기 좋도록 약간 모양이 예쁘다든지 애니메이션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. 이 분류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. 분류하면서도 말했지만 이 분류가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다.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. 어떻게든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상당히 신경 썼고요.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래야 독자도 알기 쉽고 사실 이 책 자체는 제가 보기 위한 책이기도 하거든요. 제가 수시로 보기 위해서. 그때도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한 페이지만 보면 이 글자가 자잘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또 부록을 항상 만들죠, 제가. 그 데이터 시각화뿐 아니라 통계 같은 것도 부록을 만들어서 이 큰 종이에다가 끼워드립니다. 이 벽에 딱 붙여놓고 보면 좋다는 거죠. 이 특히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딱 떠오르지 않는 이름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 모았어요. 이 출판사는 좀 힘들겠죠. 그림을 다 모아서 그 그림과 관련된 걸 예시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각 되는 링크 주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약간 분류를 하게끔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통계 한눈에 쏙쏙 통계 책도 그랬고 그 다음 나오는 데이터 시각화도 모두가 다 이런 뭐라 그러지 그 브로마이드라 그러나 하여튼 포스터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전체가 한눈에 다 보여야 된다. 그것이 제가 상당히 집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상당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번에 나온 이 데이터 시각화 네 번째 책 R 데이터 시각화죠. 엑셀 하는 데이터 시각화는 한 권이고 R로 하는 거는 이번에 네 권이 된 거예요. 그것도 작지도 않은 두꺼운 책인데 네 권이 됐습니다. 근데 그 하게 된 이유가 뭐냐?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한눈에 보는 걸 집착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 주기율표예요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처음으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너무나 놀라웠어요.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 표 하나에 다 들어간다고? 와, 이건 진짜 대단한데? 그리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 도대체 누구지? 하면서 막 되게 놀랐던 게 있거든요. 그래서, 모든 거를 한눈에 딱 보도 넣어야겠구나, 이런 생각이 커요. 그때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이 아니지. 오래전부터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? 흐름도라 그러나? 마인드맵. 마인드맵을 그려서 하나의 큰 지도를 그려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것도 그 같은 개념 같아요. 머릿속에 뭔가 전체 그림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눈에 다 보이도록 하는 그거 그때 제가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것이 대동여지도였어요. 여러분들 중에서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 김정호라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는 분도 있을 텐데 대단하신 분이죠. 예, 그 옛날에. 근데 그 대동여지도에 보면 하나하나가 작은 그 지도가 되고
전체를 퍼즐처럼 딱 맞추면 또 전체가 하나의 큰 지도가 되는 그게 참 놀랍지 않나요? 그런 구성을 했다는 자체가. 그 대동지도 보면서도 저도 이게 한눈에 다 보이도록 하면서도 줌인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도 정말 멋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거죠. 뭐 약간 차용했죠. 예, 그거를 저희 책도 전체를 한눈에 보면 이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저런 그래프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비슷한 것이 묶어져 있어요. 그 묶은 다음에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는 구조로 됐는데, 결국 제가 보면 저희 어릴 때, 학생 때, 이 부모님, 뭐 학교 선생님,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저희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. 제가 문득문득 그걸 느끼거든요.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과거 어떤 선생님의 그 모습이다.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걸 내가 따라하고 있는 거지.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.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? 저는 그렇습니다. 그럴 때가 많습니다.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. 대학교 처음 올라갈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시던 말이 기억나요.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희 영향을 많이 줬고,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아이들한테, 저희 자녀들한테 또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또 몸가짐, 말씨, 마음가짐을 더 바르게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.